안녕하십니까. 거의 5일 쉬고 이슈 이시다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고요.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 찾아뵙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세상은 참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쇼킹한 발표가 있었죠. 바로 지난달 인플레가 정확히 말하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9.1%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일부에서는 인플레가 지난달로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가가 내려도 지난 몇 달 동안 사상 최대로 오른 가스 가격이 소비자 제품이 반영되는 것은 3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른 물가는 지난 6개월 전쯤 해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던 원유 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뜻은 앞으로 반년은 가스 가격이 어떻게 돼도 소비자의 물가는 계속 올라가리라는 뜻입니다. 한심한 미국 경제, 저희가 지난해 초 바이든 입성하며 미국이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했던 말, 이제서야 민주당 지지자들도 understand 하기 시작했는데요.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보다 9.1% 올랐습니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최대 폭이었던 전월의 8.6%를 가볍게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8%보다도 높은 수준인데요. 또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인 5월에 비해 1.3% 올랐습니다. 지난 4월과 비교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1% 올랐던 5월보다도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9%, 전월보다 0.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칼을 꺼내든 연방준비제도도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달만 기준금리가 또다시 0.75%포인트 인상될 겁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가격이 오른 것은 1년 전에 비해 12.2% 오른 식료품이었습니다. 또한 주택 월세는 5.8%, 신차 가격은 1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항공권 가격은 34%나 급등했습니다. 정말로 한인타운 식당에 가봐도 눈에 띄게 손님이 확 줄어든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인플레이션의 끝은 경기 침체죠. 미국 경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바이든 정부는 망하길 바라지만 미국이 망하길 원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이 인간들이 급격히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오랜만에 코땡 사태 이야기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주제는 언제쯤 세상에서 사라질까요? 코땡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또다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노란 딱지가 안 붙길 바라면서 이것 그것이라고 돌려 표현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돌이켜보면 이것의 대유행은 우리들의 일생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세계사적 단일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이것은 미국의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GDP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비율로 떨어졌습니다. 2200만 명의 미국민이 봉쇄령의 첫 2달 동안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200만 명 중 최소 500만 명은 아직까지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500만 명의 노동력이 그것의 사태로 미국 경제에서 사라진 것인데요. 이들이 사망한 것인지 그냥 일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인지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정권의 천문학적 경기부양 정책으로 공짜 부양금을 남발해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국가 부채가 전례 없이 10조 달러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 부채, 특히 미국이 중국에 지게 된 부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의 사태를 겪으며 마약 중독, 사망사건, 자살, 총기 범죄 등이 모두 치솟았습니다. 반면에 미국민들의 도덕성은 후퇴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졌고 교회 출석률도 최하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것 자체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문제였습니다. 공중보건당국이 너무나도 일관되게 거짓말을 해대서 언론이나 학계나 앞으로도 결코 다른 질병이 아닌 순수하게 이것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알아낼 수 없지만 수십만 정도는 됐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미국은 이제 코땡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극명히 나뉩니다. 그토록 싫어했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고 경제도 예전과 지금이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산층은 무너졌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돼 깡통찬 사람들과 백만장자들이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수백 프로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고 부를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배를 불린 것은 바로 중국이었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4월 중국의 GDP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코땡 이전보다 중국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했고 바이든 정부는 대통령 시절 굳혔던 각종 제재와 관세를 인플레를 이유로 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더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될 것으로 경제 관계자들은 소리 없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각종 경제 제재에도 끄떡없이 경제를 유지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인플레와 경기 침체로 신음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세계일 겁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신음해도 스스로의 내수와 위안화 발행, 독자적인 원유 수입 방법으로 경제를 화랑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발전시키며 경기 침체로 무너지는 미국을 비웃을 겁니다. 이걸 가능케 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단순히 미국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힘의 균형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과장된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상이었음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사실 코땡은 범죄, 역사상 가장 큰 범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나 바이든 정부는 그것에 대해 회피하고 숨기고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든이 취임한 직후 그는 정보기관에 코땡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그가 돌아온 보고서는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 물론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땡이 우한의 실험실 누출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 아닌 결론을 받아들자 언론에서 시작한 것은 인종차별적 음모론을 배제하자는 움직임이었는데요. 그것이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믿거나 이야기한다면 음모론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중국과 연계시키면 극우주의자로 불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언론과 달리 CIA는 그것이 실험실 관련 사건의 결과로 유출됐다는 보고서를 2021년 8월 바이든에게 제출했고 2018년부터 땡땡 연구소에서 그것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 부적절한 안전시설에 대한 경고를 수차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결론은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머리가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는 중국을 어떻게 다룰까요? 대통령은 말 그대로 경때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먹이거나 전쟁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바이든은 결론 없는 결론을 받아들고도 중국이 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자 그냥 아님 말고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어느 기자가 80만 명의 사망자에 대해 바이든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지, 왜 중국에 대한 투명성, 투명한 조사 요구에 대한 압력을 넣지 않는지 묻자 바이든은 그냥 씩 웃으면서 자리를 회피했습니다. 이건 바이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다릅니까? 대통령 충성파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그것에 대한 기원을 밝히는 노력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동안 바이든 일가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중국 고위층들은 더욱 배를 불리고 있죠. 얼마 전에는 중국을 돕기 위해 미국의 전략 비축유 중에 100만 배럴을 헌터 바이든이 중국 소유의 에너지 회사에 보냈다는 말 그대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좌파는 침묵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침묵이고 누구를 위한 무시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미국 언론의 엄청난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는 미국 신문 광고에 수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원에 대해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라 불리는 좌파 매체들은 침묵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리고 세계는 또 다른 그것의 변이로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땡땡의 하위 변이 BA.5가 전 세계적인 재확산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달 말 기준 83개국에서 검출됐고 전체 변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달 셋째 주 37%에서 넷째 주 52%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전파력과 오미땡땡보다 강력한 증상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의 확산으로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0일 기준 전 세계 최근 7일 평균 콧땡19 하루 확진자는 89만 7,623명으로 2주 전인 지난달 26일 65만 6,495명과 비교해 3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가 이제 미국에서도 우세종이 됐습니다. 스크립스 연구소의 에릭 토플 교수는 이것의 감염력과 면역 회피력을 고려할 때 우리가 본 바이러스 중 최악의 버전이라고 평했는데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생명을 잃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겪은 역사상 이토록 혹독한 시련이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것의 대유행.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어느 나라 때문에 허진 걸 다 잘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무엇 같은 경우가 내후년이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까요? 오늘 이슈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지금 이곳이 에어컨이 안 나와서 매우 덥고 옥상에서 에어컨 고치는 소리가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요. 조금 양해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발 시원했으면 좋겠네요.